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때에도 미중 갈등이 조금씩 위로 올라온다라는 점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이 부분을 악재로서 작용을 했었는데요.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날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산업재 쪽에서의 흔들림이 다우지수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됐는데요. 1.2% 올라가면서 32,400선을 살짝 밑돌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6%,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술주는 선방을 했습니다.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미중 갈등, 두 번째는 경제 지표, 그리고 매파 연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의장이 어젯밤에 대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 측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간섭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경고를 쭉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착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필리핀 앞바다에다가 이 전함을 전개를 했습니다. 자, 대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군사훈련이라는 목적 아래 지금 상당히 배들을 띄운 그런 상태입니다. 대만 측에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대만 주위에서 군사훈련을 예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대만의 주요 항구들과 도시들이 지금 위협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성명을 낸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진전 상황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날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 이어서 볼 텐데요. 지표는 계속 안 좋습니다. 이날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미국 노동부에서 발간한 9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6월 데이터가 되겠고요. 채용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거기에다가 앞서 발표된 수정치보다도 줄어들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 연준 위원들도 약간은 긴축을 속도를 좀 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발언은 없었습니다. 또 간밤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긴축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됐었는데요. 특히 이 최근에는 비둘기파, 그러니까 경기 완화론자들 의 이런 입에서도 긴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아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노력이 끝나려면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앞으로 나오는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9월 회의에서 지표 상황에 따라서 75bp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날 시장의 또 하나의 부담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하락폭이 깊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0.2% 밀렸고 오늘 0.6% 추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선방을 한 게 서비스 에너지 정도가 되겠고요. 가장 많이 밀린 것은 부동산, 금융, 이 정도 순서가 되겠는데요. 지금 서비스 쪽에서는 미디어 업종이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성장주는 그만큼 덜 밀리면서 서비스가 선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하고 금융은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인데요. 집 살 때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가장 안 좋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한 거냐, 이런 부담감 속에서 금융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날은 산업재와 소재가 더 1%대 하락을 보이면서 미중 갈등, 특히 이 원자재 쪽에서는 중국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나마 이제 기술주들이 덜 밀렸고요. 산업재 쪽, 그리고 금융재 쪽이 좀 더 상당히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성장주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뭐 대형 IT 종목들은 추가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기차를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1.1% 올랐는데요. 증권사 입김이 좋았습니다. 시티그룹 쪽에서 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수요 개선이 되고 또 공급망이 완화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약간 재미있었던 것은 포드가 되겠는데요. 같은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지만 테슬라는 오르고 포드는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포드가 최근에 호실적을 내면서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만큼 증권사의 입김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밀리게 되면서 이날 차별화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주,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을 그나마 덜 밀리게 했던 바로 스트리밍 관련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큰 종목들이 하락했던 거는 있지만요. 그 옆에 있는 컴캐스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워너브라더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을 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종목들 올라갈 때 이런 스트리밍 종목들, 특히 이 중소형 쪽에서는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날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1% 또 소폭의 조정인데요. 한 이틀 정도를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밀린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간다 정도의 시장의 흐름에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제조업체 쪽에서는 AMD 그리고 언세미컨덕터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AMD 쪽에서는 실적 발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전망치를 좀 안 좋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장중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금 장 마치고는 5% 이상 상당히 세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는 실적 부진해가지고 한번 크게 밀렸다가 어제 좀 밀린 만큼 단발 매수세가 일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은 금융주 보겠습니다. 금융주 쪽에서는요, 이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다, 좀 더디다라는 측면에서 부담을 받고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은행주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침체에 대한 그런 걱정이 이날은 조금 더 반영이 되면서 뭐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큰 이런 중앙은행들이 다 1.5%를 전후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게 이제 또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재료가 됐었고요. 또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있습니다. 페이팔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락을 했었습니다. 대형주인 비자카드가 2.4, 마스터카드 0.4% 밀렸는데요. 이제 그만큼 소비자의 지갑이 다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반영되면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유일하게 페이팔만 올랐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장중에 1.2%, 그리고 장 마치고 지금 현재 11% 넘게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오실까요? 자, 이제 산업재가 있는데요. 우선은 건설기계 쪽 보겠습니다. 바로 이쪽입니다. 캐터필러가 유독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5.8% 밀렸는데요. 역시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고요. 잠시 후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캐터필러 이렇게 빠지면서 다른 디어앤 컴퍼니까지 동시에 같이 밀려 내려갔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방위산업 쪽에서 보잉 빼고는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무기 계열사들은 거의 다 올라가면서 미중 관련된 이런 부담감이 오히려 이런 무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보잉에서는 지금 미국 항공 측에서 새로운 안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운영을 하는데 제재 쪽으로 해석이 됐고, 또 러시아에 지금 수출이 될 수 있는 유럽의 에어버스, 보잉하고는 좀 경쟁사입니다. 이제 그쪽에서도 수출 제재 소식이 나오는 바람에 투자 심리가 같이 훼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레저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여행 관련된 종목들, 익스피디아 그리고 부킹닷컴 2% 이상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녹색불을 켜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뭐 리조트 그리고 카지노 이런 회사인데요. 리조트 쪽보다는 카지노 관련된 회사들이 더 상승폭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특히 중소형 카지노 쪽에서 좋았었는데요. 펜 내셔널 게이밍이 4.7%,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6.8%로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유업체 우버 볼 텐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80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손실 1.33달러. 주당 순손실인데 이렇게 손실이 나도 시장의 이런 눈높이가 낮았었기 때문에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전망도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시장에서 봤던 거는 월간 활성화된 이 소비자 수입니다. 21% 늘었고, 그리고 여전히 배달 서비스 수요가 강력한 점이 호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이제 3억 8,200만 달러의 잉여 자금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좋게 봤습니다. 자, 18% 이상 급등했습니다. 장중에 지수 때문에 좀 밀렸지만 밑골이 길게 달고 강하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2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캐터필러 보겠습니다. 건설 기계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매출이 142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3.18달러. 매출은 전망치를 하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가가 안 좋았고요.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13% 줄었다라는 점,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캐터필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부담이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강해서 이걸 조금 커버를 했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매출 측면에서는 부담스럽다라는 관측입니다. 자, 그러면서 캐터필러가 결국에 윗꼬리를 달고 처음엔 강세를 띄었다가 점점 하락하면서 음봉 마감했고요. 5.7%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현상까지도 이날 겹쳤습니다. 18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시죠.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계속해서 미중과 관련해서 불안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거의 한 약세 정도의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이러한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좀 지켜보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마칠 때쯤 약간의 낙폭을 줄였다 정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부터 볼 텐데요. 자, 이날 유가는 0.5%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재료, 하락 재료 동시에 좀 상충이 되는데 조금 더 상승 쪽으로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기름을 더 좀 빨리 좀 많이 좀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증산보다는 방문과 상관없는 보통 증산,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시장에서는 좀 더 반응했습니다. 올랐고요. 자, 그 다음 불일 가격은 미중 갈등 우려 때문에 중국에 대한 영향이 큰 이런 원자재 시장입니다. 0.1% 밀렸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이날 시장의 부담감을 그대로 좀 반영하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14bp나 올라가게 되면서 매파 연준 발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재료 소개시켜 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장중 몇 차례 등락을 보인 후 결국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태운 미국 정부의 전용기가 한국 시각 11시경 타이페이에 도착을 했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대만 문제에서 신의를 저버린다면 미국의 신용이 무너질 것이라며 14억 중국 인민과 적이 된다면 이들이 결코 좋은 결말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준을 높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주요 기업들의 2,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개선된 점이 오늘 시장을 지탱했는데요. 석유업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14년 내 최대 순이익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핀트레스트, 우버, 페라리 등이 시장의 예상을 웃돈 매출과 EPS를 발표했으며, 반면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는 호실적을 내놓았지만 향후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오늘 5.7% 하락하며 다우지수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현실화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커진 이후 중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웨이보의 대만 접속이 8월 1일부터 차단됐고 웨이보를 운영하는 시나닷컴의 포털 사이트 운영 역시 중단됐는데요. 이들의 대만 서비스 중단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사전에 언론을 통제해 관련 소식이 중국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풀이되며, 시나닷컴은 1998년 11월부터 대만에서 포털 사이트 서비스를 운영했고
웨이보는 2010년부터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현재 대만의 웨이보 사용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0%를 웃도는 2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전일 해산물과 꿀, 차 등이 포함된 대만 식품 브랜드 100여 개의 수입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만 언론들은 중국 세관 총국이 대만 식품업체 107개 중 32%인 35개 업체에 수입 일시 중단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것은 중국 정부의 보복성 조치라면서 앞서 중국 당국이 양국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대만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중단했던 사례를 언급했고 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아래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대만 내 독립 세력을 막고자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 독립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미중 간 합의 사항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시티뱅크가 미국 경기 침체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을 주시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경기 하락의 깊이와 기간에 대한 단서는 주택시장에서 가시적일 수 있다면서 신규와 기존주택 판매는 이미 약 26% 하락했고 또한 몇 달 만에 신규 건설주택 미판매분이 늘어나면서 향후 진행되는 주택 건설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도 최근 주택시장의 등락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과 비교하면 온건한 침체를 시사한다면서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이 미래의 소비 지출과 고용에 미치는 광범위한 신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티는 주택 건설 활동 하락은 주택 관련 상품 수요는 물론 자동차 판매까지 낮출 수 있고 이것은 미국의 수입을 둔화시켜 미국 경제 침체를 세계로 전이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런 물품을 미국과 해외에서 생산하기 위한 노동 수요 역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증권사들의 입김이 시장 종목들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하이트진로 같은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증권사 평가가 좋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BMO 캐피탈의 매수 추천으로 미국 최대 맥주와 와인 유통업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의 주가가 오늘 0.4% 상승해 $24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BMO는 맥주 수요 강세에 힘입어 주가가 20% 이상 상승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초과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목표 주가는 $290로 제시했는데요. 소비자 지출 둔화 속에서도 주요 맥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지출은 둔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통 채널 데이터를 근거로 볼 때 코로나, 모델로 등 이 회사 맥주들은 다른 브랜드와 달리 소비 둔화 조짐이 없다면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핵심 지역 이외로도 유통을 확장함에 따라 향후 몇 년간 맥주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2023 회계연도에는 맥주의 매출 가이던스가 증가하고 2024 회계연도에는 EPS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미국의 7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의 55.3보다 소폭 하락한 53.9이며 이어 상무부의 6월 공장 수주, S&P 글로벌의 7월 서비스업 PMI가 이어지며 CVS 헬스, 올스테이트, 부킹홀딩스, 클로락스, 메트라이프, MGM 리조트, 노바백스, 언더아머, 연브랜스, 웨스턴 유니언, 몬스터 베버리지, 뉴욕타임스, 모더나, 포티넷, 그리고 맥케슨이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